네, 여러분의 고민 함께 덜어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또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하반기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표님과 오늘 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 됐습니다. 특히 아파트 보기만 해도 아프고 뭔가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예측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오늘은 제목을요, 부동산 투자 2018년 하반기 과연 뭉칫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요걸 한번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제는 이 과거를 좀 복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비슷한 성격의 정책과 비슷한 성격의 지금 정부가 들어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좀 가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997년, 2000년대 초반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1997년 그때 IMF가 들어오면서 정권이 바꾸게 되죠. 그리고 너나 난 없이 집을 내다 팝니다. 아예 부동산은 아예 폭락, 정말 꿈이 없는 시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금모기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살리기에 나섰을 때였었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 정부처럼 비슷한 거였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좀 하고자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마구 돈을 풀어댔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벤처를 일어났고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서민 경제 살리고 새로운 기업 살리는데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서로 땀을 뻘뻘 흘려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드디어 어느 정도 국가 경제 안정, 그리고 서민들의 구매력, 경제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자꾸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이때 당시에 이율이 15%에서 12%, 그리고 결국은 이때 가가지고는 6에서 8%의 은행 이자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구매력이 좋아지니까 이자 6, 8%가 무섭지도 않았죠. 그래서 2001년, 2년에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솟구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2007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3억짜리가 15억이 되고 웬만한 중소도시 가격 안 오르는 데가 없이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2007년 이때 고점에 도달하게 되지요. 고점에 도달하니까 역시 똘똘한 한 채, 그때 당시에 똘똘한 한 채는 큰 대형 아파트 하나가 똘똘한 아파트였죠. 당시에는 식구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대형 아파트 하나면 뭔가 좀 뽀다구 나고 무언가 투자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소형 평형 마구 팔아대서 대형 평형 하나만 샀죠. 원인은 뭐였죠? 양도소득세, 중과세. 그래서 내 집에 살아야만 3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니까 그냥 기왕이면 여러 채 사가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못하니까 작은 소형평들 다 매각해서 대형평형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살면서 비과세 되니까. 그래서 대형평형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형평형이 폭락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금도 대형 평형들은 강남이라든가 아주 학군이 좋고 주요 핵심적인 도심 아니면은 아직도 대형 아파트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20평대, 30평대 많이 올라가 있는데 50평대, 40평대는 가격이 안 오르고 또 30평대 가격과 비슷하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죠. 그런데 또 그걸 또 이번에 구제를 해주죠. 양도 또 1세대 2주택자 2년 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인해서 비과세를 만들기 위한 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40평대까지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가격도 오르고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7년 항상 그렇죠. 마지막 고점, 마지막에 가면은 꼭 보면은 똑똑한 놈 한 채 산다고 해가지고 올라가죠. 어떤 데는 내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가격이 멀어지죠. 서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양극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이 2017년 사자마자 5천만 원 올랐다고 좋아했고 1억 올랐다고 좋아했던 분들 바로 2008년, 9년, 10년, 11, 12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 폭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우스 푸어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정부가 또 분양 안 되고 하우스 푸어 있고 매매가 안 되니까 5년 동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뭐 해서 1세대 1주택자가 팔면은 구청 가서 파란 고무도장 받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용 거래가 됐고 또 미분양 난 것들 사면은 또 5년 동안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관계없이 해주고 주택수에서 빼주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서 결국 경제 부양을 해서 주택시장을 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또 가격 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사야지, 더 떨어지면 안 돼야지. 이번만큼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저축해야지 했던 분들 또 하늘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 13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가격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2014년 다시 또 2014년에 1월 1일 양도세 중과세 폐지되면서 이제는 백채를 가져도 양도세 중과세가 없으니까 모두 내 집 너나 나나 소형 평형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갭 투자가 또 굉장히 성행하면서 정말 투자자와 실거주자가 서로 좋은 아파트 서로 사기 바빴던 시기죠. 그리고 가격이 또 무섭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15억짜리 내려가고 9억짜리 4억까지 내려가서 4억 내려갔는데 그게 다시 또 2007년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가격이 또 올라가죠. 떨어지는 데는 전국적으로는 8, 90%인데 올라가는데 15%가 양극화를 일으키더니 결국은 초양극화를 일으켰습니다. 2018년 가격이 또 고점을 하고 있죠. 지금 사기만 하면 5천만 원, 1억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 있는 거죠. 과연 지금 현재 이번 정부에서 주었던 규제를 다 풀어줄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거래의 숨통을 트이게 하면서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높임으로써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여나가는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가 내보냄으로써 주택 수요에 대한 실거주 수요에 대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 흐름에서 또 하나 또 비슷한 거죠. 올해부터 또 소득 주도 또 성장을 기대하면서 서민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또 4차 산업 살리기에 돈을 푼다고 합니다. 또 풀겠죠. 그러면 또 다시 1, 2, 3, 4, 5 또 다시 구매력이 좋아지는 시점이 2024년과 2025년 비슷한 시기에 맞아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은 2021년에서 2025년 요 사이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3년, 5년을 예측해 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2027년과 28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28년, 17년에 오늘 또 신문을 봤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 줄이 서가지고 10,000원이랍니다. 갑자기 또 정부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던 혜택을 또 갑자기 축소한다고 하니 난리를 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현상은 2017년, 18년 양도세 100% 또는 7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시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과연 17년, 27년은 가격이 오를 건가 내릴 거냐 누가 봐도 폭락 정도나 시장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로 보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을 놓고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렇다면 뭉칫도는 과거에 어떻게 흘러났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항상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에 투자하는 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투자처를 넓혀 가야 되는데 그것은 투자에 많이 알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하는 거고 외국에 많이 접한 분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식시장이나 뭐 해외 펀드 하거나 뭐 해외 주식시장 건드리는 빼놓고 그 대부분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번에는 보통 보면 서울이 오를 때는 지방이 좀 힘을 못 쓰고요. 지방이 내릴 때는 서울이 내릴 때는 지방이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안 되다가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올랐다 싶으면 다시 또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다세대나 수익형 오피스텔, 수익형 상가로 가게 되죠. 저는 뭉칫돈의 흐름이 이렇게 봅니다. 18년에는 서울에 집중됐다고 한다면 이 집중되는 기간이 2012년에서 18년, 약 6년 정도, 6, 7년 정도 서울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이러한 뭉칫돈이 다시 또 분산되는 시기이거나 은행에 잠기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소득 주도의 성장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거라 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돈을 뿌려주기 때문에 다시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좀 가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갛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 선인데요. 이게 2009년도 서울 가격 막 내릴 때 오히려 2009년 말 2010년 3월에는 지방 5대 광역시가 가격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갭 투자가 많이 성행하면서 2014, 15년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러면서 일부 팔아서 서울 쪽으로 아파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2013년, 14년 시기에는 서울과 지방이 같이 오르는 시기가 되고요. 2016년부터는 지방은 내리고 지방 팔아서 서울까지 더 과세를 시켜서 서울의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더 폭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난 거죠. 지금도 역시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또 이 시기가 지나서 서울에 만약에 거래를 숨통을 트이게 한다면 지방 5대 도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학군 좋고 또 백화점 뭐 있는데 이런 데 가는 아직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2, 3천 투자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서울에 한 채 팔면 또 지방에 10채 살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요게 2013년도에 그래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뭉칫돈이 또다시 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를 터주기만 한다면 그렇다면은 서울의 다세대, 서울을 떠나기 싫어하는 분들은 소액으로 분산을 하시기 원하겠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월세가 7, 80, 100만 원 나오니까 안전하게 내 땅을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수익형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월세를 거둬들이는 투자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뭉칫돈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 이르기까지 아파트가 팔아지는 대로 서울의 다세대와 수익형으로 갈아탈 거다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어느 정도 지방에 연관이 있으시고 지방에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다시 또 과거를 생각을 해서 지방의 5대 광역시로 아파트 갭 투자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지방은 과잉 공급으로 뭐 부산 뭐 할 거 없이 지금 현재 아파트 빈집이 많습니다. 이 빈집들을 언젠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할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세가 보통 보면은요 안 되는 지역은 매매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고 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전세값 수준으로 팔아도 사가지를 않고 결국은 전세로 사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러한 뭉칫돈이 들어가가지고 지방에 있는 미분양분이라든가 아니면 갭 투자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거라면 아파트 한 10개, 20개 사버리면 다 사라지죠. 그러면서 전세를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나면 지방도 다시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2,000만 원 넣고 1억씩 오르는 건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보다 3배, 2배 뭐 이렇게만 나와도 어떤 자금들은 움직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 시장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하반기부터
뭐 거래가 좀 탁 다시 트인다라면 이렇게 뭉칫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변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잘 생각해서 투자를 서두르기보다는 이제는 큰 자금들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지켜보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하반기 한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